6화는 시작부터 숨이 막혔는데요. 가선영이 드디어 그가 진짜 얼굴을 드러낸 것이죠. 그동안 연극영화과 교수라는 가면 뒤에서 부드럽게 웃던 그녀가 드디어 가면을 벗고 냉정한 권력자의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하나의 이름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선우이죠. 어릴 때부터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남동생이 뉴스를 통해 그녀의 뒤통수를 쳤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인데요. 가선영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감히 나를 배신해? 그녀는 즉시 가선우를 감금하려 했고 그 일을 빌미로 자신이 교수라는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죠. 이제부터 가선그룹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사들은 갑작스런 그의 발언에 몹시 당황했는데요. 교수가 기업을 이끌겠다고? 그곳에 있던 이사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지만 가선영은 무대 위 배우처럼 자신이 준비해온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울먹이는 표정, 손끝의 떨림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의 눈물. 그녀는 대중의 동정을 얻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녀가 그토록 치밀한 연극을 벌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선우가 자금을 자신 몰래 해외로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그가 부사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영상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가선영은 결단을 내립니다. 가선우를 이 세상에서 지워야 해. 그건 동생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야망 가선그룹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냉정한 전략이었죠. 현재 가선그룹의 공식 후계자는 가선우였습니다. 능력은 없어도 피로 이어진 남자 후계자였죠. 하지만 그가 사라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가선영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겠죠. 결국 가선영은 가선그룹 회장 자리에 앉기 위해 동생인 가선우가 스스로 살자를 선택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전 국민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선우도 이러한 가선영 행태를 눈치채고 따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가선영 남매는 이미 부세미와 이돈의 계획에 의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싸움판 형제애는 무너지고 남은 건 탐욕과 불신뿐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선영이라면 가선우를 가선그룹 회장으로 세워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어 뒤에서 조종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호랑이 새끼를 키워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가선우 역시 누나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죠.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그는 경호원들을 동원해 이돈을 미행합니다. 그리고 부세미의 존재를 쫓기 시작했죠. 한편 부세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돈은 급히 무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돈에게 미행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죠. 가선영은 이미 이돈을 사기죄로 고발해 놓은 상태였고 누구라도 그에게 미행을 붙여 추적하고 있을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결국 이돈의 발걸음이 부세미의 은신처를 노출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창마을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세미와 전동민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들로부터 목숨을 걸고 싸웠죠. 사방에서 들리는 발소리, 전동민 손에서는 피가 나고 부세미도 경호원이라고는 하나 여러 명을 한꺼번에 제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긴박함이 이어졌는데요. 부세미가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이었죠. 만약 경찰차의 사이렌이 조금만 늦게 울렸다면 부세미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부세미이죠. 그녀는 그날 밤 깊은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이 사람들까지 위험해졌어. 그녀는 무창마을을 떠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전동민은 단호하게 말리죠. 주한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으면 떠나지 마요. 그 말에 부세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을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다시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 웃음 너머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고 없이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데 숨어 있었네. 그 목소리에 부세미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증오하는 사람, 바로 영란의 어머니였습니다. 나 키워준 값 받아야지.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죠. 그녀의 등장은 무창마을의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부세미는 분노와 공포, 혐오가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어쩌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영란의 어머니가 이곳에 등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영란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선영은 영란을 잡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영란에게 약점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영란 어머니를 이용해 그의 약점을 캐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바로 주한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주한이는 부세미에게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존재였죠. 그런데 7화 예고에서는 그 주한이가 납치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납치 주범이 가선영이 보낸 사람이라는 걸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란이 엄마가 죽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겠지. 하지만 아이가 다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 그 잔혹한 계산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부세미는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주한이를 구하러 갈 겁니다. 그녀는 알면서도 함정으로 걸어 들어갈 텐데요. 물론 전동민과 이돈이 작전을 세워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가선영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이 모든 것도 부세미가 준비한 반전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냉정하죠. 가선영 남매를 분열시킨 사람도 그들의 내부를 무너뜨린 사람도 결국 부세미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주한이의 납치조차 그녀의 계산 속의 한 수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녀는 가선영과의 대면에서 펜 하나를 꺼낼 겁니다. 가벼운 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녹음 장치가 숨겨져 있겠죠. 가선영의 모든 악행, 모든 협박이 그 안에 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가선영이 쓰고 있던 가면이 제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변수는 남습니다. 가 회장, 그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면 이 모든 사건의 무대는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6화에서 최 집사는 가 회장 자택에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술을 입에도 안 되는 이 돈인데 글라스에 소주가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은 이 집안에 이 돈이 아닌 다른 인물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7화는 가선영의 함정과 부세미의 두뇌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 회장의 조종이 동시에 얽히는 폭풍이 될 것입니다. 부세미는 주한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누군가의 계획 안에서 희생될까요? 6화는 그 전초전이었습니다. 가선영은 권력의 중심으로 뛰어들었고 플랜 B는 가동되었으며 무창마을의 평온은 끝났습니다. 백혜진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납치된 주한이를 구하기 위한 다음 화의 결전은 단순한 구출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거래이며 심리적 포섭이고 인간성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그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